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제가 이 망명 방송을 하면서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도란 딱지 때문이 아닙니다. 하긴 어제 방송 이건 나라입니까도 뭐 어김없이 노란 딱지가 붙더군요. 도대체 이 방송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말입니다. 제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또 조국 문제를 다뤄야 하나? 그래야 사람들이 보겠지? 아니면 현재 정말 중요한 뉴스는 무엇인가? 바로 이 뉴스 밸류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고민은요, 사실 제가 YTN에서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부터 붙은 버릇입니다. TV조선에서 이것이 정치다를 진행할 때도 이어졌죠. 그 뒤 메인 뉴스 앵커를 할 때는 보도본부장이 그 짐을 대신 졌습니다. 자, 오늘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가진 뉴스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너무 뻔하죠. 정경심이 구속되느냐 아니면 영장이 기각되느냐 하는 뉴스죠. 그런데 사실 어제부터 제가 앵커였다면 헤드라인을 올릴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뉴스는 참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는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학 입시 제도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또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영공을 러시아 폭격기가 무참히 휘젓고 다녔다, 유린했다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정경심이 오전 11시부터 송경호 판사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5시 48분까지라고 하는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영장심사가 길었던 사건인가 싶습니다. 정경심이 법원에 도착하자 언론의 카메라가 집중됐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장면을 TV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검찰이 7번이나 정경심을 소환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검사실로 가는 편의를 제공하는 덕분에 그녀는 포토라인에 한 번도 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황제 소환, 특혜 소환이라는 온갖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더 높이 판단한 것인데요. 정경심의 초상권을 보호한 거죠. 국민들이 반발하자 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것을 검찰 개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게 검찰 개혁이라는 거구나. 이제 희대의 살인마가 아니라면 얼굴이 팔릴 경우는 없겠구나. 하긴 그전에도 살인범이나 어린 여자아이를 무참히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범인들도 모자를 쓰게 하고 마스크를 해서 얼굴을 가려주었습니다. 참 대단한 인권 보호 국가입니다. 그러니 20명이 넘는 여자를 성폭행하고 시신을 토막내 훼손한 유영철 같은 자도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미길수 자격으로 구치소에서 우리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있죠. 말이 좀 다른 데로 흘렀군요. 어떻든 여러 방송이 정경심의 얼굴을 오늘 또 감췄습니다. 얼굴을 흐릿하게 혹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내보낸 것은 저에겐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오늘은 포토라인이 만들어진다, 얼굴이 공개된다고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했죠. 자, 방송국들이 내부 논리로 그렇게 했다는군요. 한두 방송만 정경심 얼굴을 제대로 내보냈습니다. 그것도 한두 프로그램에서만 말입니다. 솔직히 조국이 세긴 정말 세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당연히 시청자들에게서 정경심에 대한 특혜가 끝이 없다, 이런 불만이 쏟아졌던 모양입니다. 하긴 알 권리라는 게 바꾸고 말하면 호기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그녀도 아직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이른바 적폐청산으로 내몰렸던 전 정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예외 없이 포토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사건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우선해야 했는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당장 일부 언론은 오늘 새벽 공항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동부그룹 김준기 전 회장과 비교를 하더군요. 김준기 전 회장 역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서 성폭행을 부인하고 있으니 무죄 추정을 받는 피의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만큼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 없는 데다가 그녀는 대학 교수고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처입니다. 그래서 공인이라면 공인일 텐데 그래도 국민의 알 권리보다 그녀의 초상권이 우선되는지 저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언론의 태도 말입니다.
정경심은 오늘 긴 치마의 회색 정장에 뿔테 안경을 썼다고 하는데 이 세간의 시선을 무척 신경 쓴 패션으로 보이더군요. 하긴 뭐 그런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경심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포토라인에 늘 하는 상투적인 말이죠. 막상 그녀는 영장 심사를 받을 때는 철저히 모든 사실을 부인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조차 자신이 직접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는군요. 사모펀드 관련 범죄는 이미 구속되어 있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 한 짓이고 자신도 속았던 피해자라고 변소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정경심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정을 좀 넘기면 결과가 나올 듯 합니다. 저 역시 2시쯤 그 결과를 두고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다른 뉴스를 좀 짚어보죠. 어제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정시 확대를 말하자 교육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우스개가 있죠. 군대와 축구 그리고 교육 문제는 온 국민이 모두 다 전문가다. 그래서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우스개입니다.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했죠. 문제의 이 조국의 딸 아들 입시 비리가 제도 탓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래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와 지금처럼 복잡한 대학 입시 제도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 대통령의 그 의견에 사실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고교 평준화는요, 학교의 평준화보다는 학급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만 사교육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교육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죠. 사교육으로 우리 중산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고교 평준화는 지금처럼 외고 같은 턱먹고 전성시대에 이제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자, 대학 입시도 수시 입학 제도는요, 그 자체가 편법, 불법의 온상이 될 여지가 너무 큰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한 데다가 스펙을 쌓느라고 온갖 편법이 동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능은 오지선다라서 창의성이 배제된다. 이런 놀라운 발언을 하면서 정시 확대를 아주 뭉개버렸죠. 오지선다 말고 그러면 주관식으로 전 졸업생들 시험을 칠까요? 글쎄요. 그 말은 지난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말한 겁니다. 당장 정교조를 비롯해 진보 교육감들이 일제히 반발한다고 하는군요. 뭐 반발보다는 좀 놀랬겠죠. 조국 딸 때문에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튀었다. 이런 말도 여기저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글쎄요. 아마 이럴 겁니다. 어떻게 또 면피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따를까 고민하는 것이겠죠. 정교조가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현재의 제도는 고등학교 생기부가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사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민심 때문인지 정시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는데 대다수 의원들은 공식적인 당론과 다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꽤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지켜보는 저로서는 무언가 무계획적이고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그냥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마치 지금 대학 입시 제도처럼 말입니다. 자, 다른 뉴스입니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무려 6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유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린입니다. 폭격기와 전투기 등 6대가 동시에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에 무단 진입한 것이죠. 물론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입하지 않았고 이 정예 훈련이며 중립수역을 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전투기도 10여 대 대응 출격을 했다고 하는군요. 사실 러시아가 우리 영공에 침입한 게 올해만 20여 차례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는 지난 7월에도 중국 전투기와 함께 우리 독도 영공까지 침입했죠. 러시아가 번번이 이러는 건 이유가 뻔합니다. 트럼프는 지난번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탈퇴했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후보지에 한국도 일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이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되는 것을 러시아는 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와 일본 영공을 들락날락하는 동안에 일본 도쿄에서는요, 일왕직위식이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재밌더군요.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일면 헤드라인에 올리고 삼면에서는 지도와 함께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오전 9시 23분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먼저 울릉도 북방 카디지를 침입한 뒤에 10시 41분에 전략 폭격기 2대가 주력 전투기죠. 수호이 27 한 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진입했다고 합니다. 수호이 전투기는요, 28분 만에 돌아가는데 폭격기는 계속 남아있어 우리 한반도를 휙 돌아서 태안 앞바다 서쪽까지, 그러니까 서해 바로 앞바다까지 진출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역순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우리 영공은 러시아 폭격기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말입니다.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온 뉴스죠.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또 물을 먹였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나요? 그동안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우리 정부는 무척 공을 들이는데 사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죠. 지난번 뉴욕 유엔 총회에 갔을 때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는 거론했을 겁니다. 또 트럼프는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청와대는 미북 합의 진척에 사실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중재자, 촉진자 이런 말도 이젠 하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 중앙통신이 폭탄을 하나 터뜨렸습니다. 김정은이 처음으로 금강산을 시찰했다고 하는군요.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싹 걷어내고 금강산 자연 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식 봉사시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 졸지에 현대그룹이 지은 호텔과 위락시설들이 모두 너절하고 흉측한 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현대그룹보다 청와대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는 어떤 약속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죠. 흰 겉옷으로 감추려 했지만 엄청나게 이 배가 튀어나왔는데요. 그 어린 독재자 김정은 앞에 당 간부들이 전부 다 굽실대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속이 뒤집혀지더군요.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정경심 구속영장 판단이 나오겠죠. 그때 짧게나마 제 평론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편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